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대 후반대에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불분명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이 지난달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근원 물가는 전월과 같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늘 3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전망치 2.6%보다 0.1% 높고 전월보다는 0.2% 높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서 전망치 0.3%, 전월의 0.3%와 같았습니다. 근원 PC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줄곧 하향 추세를 이어오다가 2% 후반대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목표치 2%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PCE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전망치 2.7%보다 0.1% 높지만 전월 2.8%와 같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서 전망치 전월 다 일치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1분기 근원 PC 물가지수 상승률도 3.7%로 예상치인 3.4%를 웃돌았습니다. 3개월 연속 우려스러운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의 목표치인 2% 달성이 늦춰지고 있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월까지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와서 2024년 예상됐던 상반기 금리 인하가 모두 취소될 것이고 또 추가 경제 회복세가 2025년까지 금리 인하를 늦출 위험도 있는데 이는 내년 성장의 주요 하방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이미 반영됐고 전월 대비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강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 0.8% 증가하면서 예상치 0.7%를 웃돌았습니다. 개인 소득은 예상치에 부합한 0.5% 증가했습니다. 개인 소득은 예상치와 같은 0.5% 증가에 그쳤지만 2월에 0.3% 증가보다는 높았습니다. 반면에 개인 저축률은 전월 대비 0.4% 감소한 3.2%로 저축을 줄여가면서 소비는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날 지표는 예상을 웃도는 수치이지만 하루 전에 공개됐던 미국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1분기 PCE 물가지표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이 계절 조정 연간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3.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3월 PCE 전월 대비 변동폭이 예상치보다 높은 0.5%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현상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과반을 넘고 첫 금리 인하는 9월 이후 한 차례로 후퇴했습니다. 주요한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가 공개된 가운데 연준은 이달 마지막 날과 다음 달 1일에 걸쳐서 FOMC 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다음 주 FOMC에서 3월보다 더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최근의 발언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30일과 5월 1일에는 미국 FOMC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차례만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40%로 가장 우세하고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거라는 관측도 20%로 높아졌습니다.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약 11%,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29%로 각각 한 달 전에 70%와 83%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9월과 11월 인하 가능성은 각각 57%, 65%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6월 FOMC 정례 회의에서 업데이트된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연준은 지난 3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는데 6월 점도표에서 인하 예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3월 점도표와 비교했을 때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최소 한 차례 덜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는 인하를 늦게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이 올해 7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도 작년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리를 내릴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의 금리는 9월부터 연말까지 총 0.5%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치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제레미 주쿠 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페어먼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내 거시경제 및 크레딧 현안 관련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미국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5.5%입니다. 주쿠 이사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배경으로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는 2022년과 23년 모두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소폭 둔화하는 양상이라면서 미국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해서 올해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피치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이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2.6%보다 낮은 것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 연간 성장률 2.5%보다 0.4% 낮은 2.1%로 예상되면서 전체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내년에는 연준이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쿠 이사는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하면서 미국 경제와 관련된 활동들이 저조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0.25%씩 3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은 5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쿠 이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면서 내년에는 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은은 금리를 0.25%씩 2차례 인하해서 연말까지 3%로 내릴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2차례 더 인하해서 금리를 2.5%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은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인하 시점을 8월이 아닌 9월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인 2%로 명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인하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볼 때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본 뒤 9월부터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